우선은 양쪽 당의 후보가 우리 뭐 네 당이라고 하면 네 당의 다당의 후보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다 정해진 만큼 어떤 공약, 좋은 공약이 있는지 잘 설명드리고 설득해드리고 이렇게 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난은 좀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정권 교체 여론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많이 꼬집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모든 걸 잘하지는 않을 테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에서도 잘못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토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너 마련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사실은 경선의 후반부에 좀 들어가면서 윤석열 후보로 결정나는 게 아니냐 이런 대세론이 조금 더 강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예상 좀 하셨어요? 우선은 뭐 많이들 그렇게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선거를 항상 분석했던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건 알 수 없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냥 개표 때까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뭐 20년 가까이 보좌진들 했던 사람들 그 군에서 저 흘러나왔던 얘기를 직접 국민의힘을 들었고요. 잘 아는 분들. 국민의힘 보좌진들. 어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방송의 패널로 가면은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우선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선출이 되셔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어떤 예상을 했는지 사실은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 다른 방송에서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걸로 분석하고 있다고 이렇게 잠깐 말씀하셨던 네네.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예측에 대한 질문 항상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인데 그 여론조사 50%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당원 투표에서는 연령대가 높으신 당원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네. 국민의힘 당원 구조를 보게 되면 50대 이상이 한 65%에서 70% 사이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모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꽤 큰 차이로 아마 홍준표 후보를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그 정도 합산을 해보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합산해보면 10% 안쪽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한 6, 7% 차이 사이로 좀 당선이 돼서 대충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 분위기 일단 김재섭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당내 분위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들은 하셨는데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최근에 가입한 20대, 30대 온라인 20대 당원들이 만약 투표 결집력을 보여주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크게 벌어지면서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으나 예. 당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조금 더 많이 점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당내 분위기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정나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네. 후보가 선출되면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요인 덕분에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요인으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화합하는 분위기고 지난 좀 민주당 경선이랑 좀 다르게 빠르게 원팀으로 회복하려는 모양새를 좀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축제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저희 당 그리고 이제 국민 전반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소위 말하는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그 반문 정서의 상징 같은 사람이 사실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고단하게 혼자 싸워왔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 내지는 이제 중도 유권자 중에서도 조금 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 전 대변인께는 그 평가를 같이 부탁드리면서 다른 후보들 역시 경쟁했던 3인의 후보들 손익계산서를 좀 들여다보도록 부탁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조직적
공격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거인단도 보면은 57대 홍준표 후보가 38입니다. 그런데 또 여론조사는 37대 48이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후보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이 50밖에 이렇게 똑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가 계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에서는 이길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57만 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65%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많이 참여를 했다. 그런데 57만 명에 여기는 당원이 우리 민주당처럼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서 권리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문턱이 낮았죠. 네, 문턱이 조금 더 많이 낮아서 그냥 당원에 가입을 하면은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은 220만 명이 68%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요란스럽게 홍보를 하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398 후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어떤 곳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3%, 20대 3%, 그리고 30대 9%, 40대 8% 문턱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20대, 30대 지지율이 상당히 높냐. 물론 윤석열 후보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래도 지금 20대, 30대 지지율을 좀 우리가 좀 구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20대, 30대는 정책적으로 많이 분석을 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물론 당대당의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하냐, 토론회에서 또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강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좀 죄송해요. 조금 길었네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얘기가 나왔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래도 배우자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배우자 얘기가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먼 팀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견을 해봅니다. 네, 사실 오늘 두 분이 처음 만나실 때 살살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냥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을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다 노출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진구도 완전히 짜졌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나름 선거 전략을 짜고 있을 거란 말이죠. 방금도 2030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노출한다면요. 우선은 그러니까 40대, 50대에서는 50대는 좀 반반씩 나눠지는 것 같고 30,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는 20, 30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다 노출은 안 하시네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전당대회 저희가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사실 원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선대위가 출범하면서 그 부분은 봉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당대회를 보면서 홍준표 후보의 표정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착잡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표정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경선 후유증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30대 지지율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그것은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20대, 30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까지 지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16일에 취임한 이후에 20대, 30대 당원들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를 보고 들어온 당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민의힘 자체를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후보기 때문에 20대, 30대 표심은 민주당으로 가기보다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20대, 30대 전략은 민주당에서 훨씬 더 긴급하게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원팀과 관련돼서도 사실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원래 아까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당시에 경선 때도 사실 배우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경선 과정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팀을 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오랜 시간 대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에는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여론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서 결국 원팀이 돼가지고 잘 대선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